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 사람은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얘기한다? 저는 그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사 행복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교사 행복대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사 행복대학이란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쇼트 영상에 그 교사 행복대학 시리즈를 한 6가지 제가 올렸습니다. 처음에 교사 행복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마지막 졸업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쇼츠 영상으로 올렸는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 행복대학이 뭐냐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매우 궁금했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니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 더불어서 행복 교과서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아이들을 제가 작년에 교사였으니까요. 아이들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이제 행복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행복 기초 워크숍, 또 심화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도 제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 제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기초 워크숍도 신청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마칠 무렵에 교사 행복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그 정원이 다 차지 않았으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보라는 메시지가 와서 덜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기초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시간을 내면은 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교사 대학 같은 경우는 교사 행복대학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부터 가서 한 4시, 4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토요일이 온전하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좀 고민은 됐습니다.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제대로 쉬지 못하면 그 여파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고민하지 않고 저는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집에서 이제 서울대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쪽 멀리 뭐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 이런 그 지방에서부터 올라와서 수업을 듣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들어보니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막 올라오셔서 수업을 듣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장소가 서울대학교이니만큼 접근성이 지방에 계신 분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울대학교에서 본 연수가 진행된다는 것은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내가 서울대학교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겠죠. 근데 그런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이제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연수를 듣고 또 이 그 교사 행복대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초청 연사들의 강연입니다. 근데 이 초청에서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던 우리 김경일 인지 심리학자,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와 같이 유명한 그 강사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강사들의 강연을 바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수강료가 아주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수강료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대접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사 생활 한 거의 2, 30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항상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또 참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 교사 행복대학에 가보니 물론 이제 거기 서울대학교 교사 행복대학 그 행복센터에 있는 분들의 수고 덕분에 가면은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인등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워크숍을 또 1박 2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워크숍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식사와 또 잠자리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배려를 또 그쪽에서 많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큰 대접을 받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교사로서 학교에서 과연 나는 선생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걸맞은 대접을 내가 과연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학부모나 학생을 민원인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불평 불만이 없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고민을 했지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사 행복대학을 가서 힐링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부터 가고 내가 쓸 수 있는 주말이 좀 없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그것을 많이 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익어가고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한번 걸어보고 또 그곳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좋은 강사들의 강연도 직접 듣고 또 행복센터 우리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의 명강의 그리고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이 교사 행복대학을 반드시 좀 들어보라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그 자율연수, 직무연수비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그래도 수강료가 조금 부담이 덜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사 행복대학의 어떤 스폰을 받거나 서로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수강생의 한 명으로서 제가 16기였는데 16기 수강생의 한 명으로서 이 연수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서울대학교 마크가 찍힌 교사 행복대학 졸업장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작은 행복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건전한 이상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어떤 희생 그리고 우리 이웃과 주민을 위한 나의 무슨 봉사 물론 그런 것도 큰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사행복대학 이제 마지막 년 졸업식 날 인사를 하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 좀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을까 하다가 식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우리 또 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님께서 기념사진도 같이 촬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돈은 이제 제가 좀 잘 간직을 할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최인철 교수님이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 사람은
표정이 찡그러져 있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얘기한다? 저는 그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표정이 안 좋고 너무 힘들어 보이면서 환자를 진료한다. 과연 그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니까, 교사는 그래도 직업에 시간에 좀 자유가 있고 직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감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감도 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이나 교장이 항상 찡그리고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찡그러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행복을 나눠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행복대학을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의 힐링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서 제가 얻은 것들을 토대로 제가 남은 교직 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사 행복대학 코스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단순히 즐겼고 그 과정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있는 교사 행복대학을 적극 추천드리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연주를 꼭 들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덕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